박순혁 작가 모셨는데요. 예, 배터리 아저씨로도 유명하지만 이봉규 TV에서는 애국 탈모로 밀고 있습니다. 네, 애국 탈모 밀고 있습니다. 애국 탈모와 애국 빠박이가 방송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의문의 죽음. 예. 뭘 집중 조명해 주십니다. 분석해 주신대요. 가시죠.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의문의 죽음이. 예, 대통령이 이제 그 비상계몽령 전국 중에서 이제 잠깐 그 탄핵 인용돼서 이제 대통령직에 잠깐 물러나 계실 동안에 의문의 죽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다 그 대형 범죄들하고 좀 관련돼 있는 대형 범죄더라고요. 이제 입막음 뭐 이런 용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재명 그 당대표가 이제 주위에 뭐 7명 지금 죽었대나 8명 죽었대나 이제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범죄자를 빨리 이제 감옥에 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저래도 되는구나 하는 일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보시죠.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삼성 TV 1위 주역 한종희 그러게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부회장께서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네. 사인이 갑작스러운 심정지예요. 이게 그렇게. 예. 주로 심장마비 주로 이런 이제 부분. 그렇게들 갖다 붙이는 건데. 예. 이분이 이제 63세고 지금 얼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건강해 그럼요. 보이시거든요. 63세 요즘 63세 청년이죠, 뭐. 그렇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중국을 다녀오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다. 예.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에서 24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24일 날 귀국하고 25일 휴식을 취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 22일에서 24일 중국 출장은 이제 뭐 때문에 가셨냐 하면은 이제 상하이에서 열렸던 이제 그 가전 박람회 AWE 2025에 이제 참가를 해갖고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증등 패널 업체 HKC 뭐 이런데 이제 방문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루 만에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거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제 뭐 이게 의문사라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이제 돌연사 같은 뭐 이제 과로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또 볼 수 있지 않나 싶지만 그게 반드시 그런 게 아닌 게 성견찮은 게 있습니다. 예, 최근에 중국 갔다 와서 이제 갑자기 돌연사한 케이스가 또 있어서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휘성입니다. 가수 휘성. 가수 휘성이 콘서트 5일을 앞두고 중국 귀국 하루 만에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네요. 예. 중국에서 귀국해서 하루 이틀 만에 사망. 예, 하루 만에 사망한 케이스가 동일하게 휘성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3월 11일자 기사, 3월 10일 날 이제 그 숨진 채 그 휘성이 발견됐는데 원래 이제 휘성이 과거에 좀 뭐 마약 건도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살한 게 아니냐 처음에 기사가 사인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갔었어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살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셔갖고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하고 왔다는 겁니다. 자살할 사람이 비즈니스 얘기하네요. 예. 안 하지. 예, 중국에서는 이제 휘성이 이제 가수보다는 작곡가로 이제 중국 가수들한테 이제 곡을 막 써주고 그 대가로 이제 좋은 대우를 받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의논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신. 네,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너무 그래서 이상하죠. 이제 주위에서 이제 휘성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그냥 자살 처리하려고 하다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일단은 사인은 불명이고 정밀 검사를 이제 진행했다는 거고요. 예, 그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사망 원인은 좀 못 밝혀냈습니다. 못 밝히네요.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휘성이 사망 당일날 새벽 지인과 카톡을 나눴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가수 신혜지 씨라는 분이 휘성 오빠하고 오전 2시입니다. 오전 새벽 2시. 응, 오랜만에 피자 먹으니까 맛있었어. 나도 흐흐 하고 이제 여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니까 휘성 오빠가 와줘서 고맙고 녹음 끝나고 또 보기로 해요. 하고 또 그날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살할 사람이 또 보자는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요. 자살이 아니라는 거죠. 응. 의문사인데 그러네. 중국 갔다 와서 그 다음 날 의문사 당하는 케이스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삼성전자 이제 사장께서 돌아가신 부분도 이제 심상치 않아 보인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재용이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사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재용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최한 글로벌 CEO 회동을 참석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진핑을 권좌에서 이제 내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움직임이 중국 내에서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예, 권력이 좀 이제 예. 뭐랄까 이제 휘청휘청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니 경제를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가 미국하고 이제 대도 안 하게 지금 전쟁하는 바람에 예.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다. 예. 그 중국의 이제 그 국정원에 해당하는 조직에서 최근에 이제 그 시진핑이 경제를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거를 이제 막 정면으로 비판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한 게 이제 글로벌 CEO들을 이제 모아갖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글로벌 CEO들이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있다. 우리 이제 시진핑은 적극적으로 중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갖고 이제 불렀는데 여러 이제 그 글로벌 CEO들은 많이 참석 안 했습니다. 예. 그 중에 삼성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간 거고 이게 아까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부분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약점이 잡혀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제 그 중국하고 경제 문제를 갖고 이제 거의 전쟁 중인데 미국에서 장사 잘하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눈치를 봐야지 시진핑 눈치를 보는 거는 트럼프 눈밖에 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재용이 여기 갔다는 거는 뭔가 약점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니냐. 예. 그 약점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네. 요 동일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에 가서 예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미국에 30조를 투자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중국의 시진핑하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이제 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기업체들한테 미국의 손을 잡을 거냐, 중국의 손을 잡을 거냐, 빨리 선택해라. 지금 이런 분위기라. 그런 분위기.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당연히 미국 손 잡아야죠 해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은 중국 가서 시진핑 손 잡았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예. 다음 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손잡고 난 다음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친중 매국 언론들이 현대차가 이제 그 11조가 손실 위기다. 관세를 막 물려갖고 이제 아니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제 30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 새끼가 배은망덕하게 현대차한테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요. 언론에서 31조 원 투자했는데 현대차도 관세에 없어. 이거 채널 A가 이러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예. 채널에 요즘 문제 많습니다. 예. 31조 투자 현대에 없이 모든 수입차의 25% 관세. 31조 투자했는데 뒤통수 맞은 현대차. 이런 기사들이 YTN, JTBC 뭐 쭉 쏟아진다는 거죠. 이 뒤에 중국의 추한전이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얘기냐? 결국 한국 경제는 모두 망할 것 등의 표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한국이 협력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하고 손잡아서 잘해봐야 너희들 이렇게 뒤통수만 당하니까 정의선 봤지? 저기 이재용 봤지? 시진핑하고 손잡는 거? 넌 그거를 본받아라. 뭐 그런 것이. 이재용이 시진핑 손잡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하는 기사가 없어요. 정의선이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손잡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 기사가 쏟아집니다. 누구의 이득을 위한 거죠? 중국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다 전체적으로 중국에 장악돼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 다음 또 한 명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아마 이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은진혁 알케미스트 실소유주라고 해서 누구예요? SK그룹 관련자입니다. 예. 대기업과 부정거래 의혹 공소 기각됐대. 수사 중이었어요. SK그룹하고 부정거래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인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이 최근 숨졌다는 겁니다. 예. 23년
3월 달만 해도 이제 이 동아일보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할 했는데. 만큼 이제 건강했었는데 네. 이 사람 어디서 돌아가셨냐?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로 휴가를 떠났다가 현지에서 사망했다. 현지에서. 하하. 에이, 무섭다. 예, 예. 예, 권력 공백기에 일어나는 의문의 사망 사건들이 지금 되게 많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사망한 지 일주일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은 전 사장은 SK그룹과 관련된 행보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 전 사장이 소유한 알케미스트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SK 알케미스트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해외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으나 네.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됐으면 이제 아마 칼 것이 그 뭐 최태원 그쪽으로까지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의문사 하면은 SK 그룹 관련된 수사도 못 하게 되니까 예. 누가 이득이 가는지 아실 겁니다. 다음 알케미스트 캐피탈 은진영 씨 SK 그룹 유착 의혹해서 이게 이제 앤서니 님이 25년 2월 3일 날 올린 글인데 이제 57세로 타격했을 때 이게 이 사람이 누구하고 관계있냐면 대장동하고 관계 있습니다. 대장동. 아하. 이거 봐라. 여기 이제 화천대유라고 들어보셨죠? 네, 화천대유. 예, 성남의 뜰 지분 고조해서 여기 이제 성남의 뜰이 이제 그 화천대유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시행 시공 들어가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땅 사고 할 때가 이제 시행인데 시행이죠. 그 시행 과정에서 이제 만들었던 SPC 이제 특수 목적법인 이제 이 성남의 뜰이었어요. 이게 이제 50%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쭉 있었고 네. 이제 여러 금융기관이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하나 SK증권이 SK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예. 증권사 중에서는 이제 SK증권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대장동 사건에 SK그룹하고의 관련성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이 은 씨는 2000년 인텔코리아 사장을 역임 당시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인연을 맺은 인물로 2000년부터니까 되게 오래되신 분이죠. V소사이어티 모임에서 처음 만난 이후에 최 회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예. 2005년 맥커리 증권으로 자리를 옮겨서 SK ENS 지분 인수를 담당하며 SK그룹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2017년 은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로서 활동을 재개했으며 SK그룹과의 거래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 씨의 펀드 자금 횡령 혐의를 조사했으며 서울 동부지검은 국제조세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기소 기소했는데 불기소 기소했으면 뭘 해야 되죠?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출국 금지를 안 해서 동남아에 가서 죽은 거죠. 출국 금지를 일부러 안 했다는 거죠. 나가게끔. 예, 나갈 수 있게. 무섭다. 보통 이런 이제 금융 범죄자들은 출금지를 해요. 저도 출금지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이혁진입니다. 대놓고 일부러 풀어주는 거죠. 도망가라고. 예. 이 사람은 도망간다고 갔는데 거기서 없애는구나. 예. 무섭다. 예, 다음. 요게 이제 굿모닝 충청이라고 굿모닝 충청은 대표적인 이제 이재명 극렬 지지 언론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정문영 기자라는 분이 좀 그런 분이신데 21년 9월 23일 화천대유 SK그룹 A씨는 은진혁 전석진 합리적 의심 그러나 아닐 수도 전석진 변호사라는 분이 SK그룹이 이제 이 화천대유권 대장동권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은진혁이었을 거다라는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게 이제 기사화된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사로 설립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이 SK그룹 관련자 A씨라는 주장이 굿모닝 충청을 통해서 처음 보도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A씨가 은진혁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이 어떤 다양한 형태로 해서 대장동 사건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업 초기 단계에는 이제 이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 초기 투자 자금이 한 400억 정도 들었는데 그 400억을 댄 사람이 지금 방금 의문사한 은진영입니다. 예.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전석진 변호사는 23일 문제 A씨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현재까지 종합된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은진역 전 인텔코리아 사장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시각이 있다. 그는 최태원 SK 회장의 비선 실세로 알려집니다. 예, 비자금 관련 뭐 이런 거라는 거죠.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 추구협의회 산하 통합금융솔루션팀 팀장, 부사장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SK 수펙스라는 조직이 수펙스 추구협의회라는 조직이 이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하고 같은 거예요. 예, 현대자동차 옛날 현대그룹의 이제 비서실하고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자금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이어 그런데 SK그룹이 싱가포르에 세웠던 석유 트레이딩 관련 계열사인 버가야 인터내셔널과 최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씨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경영 불안 요소들이 불거지면서 영입건이 취소됐던 인물입니다. 김희영 씨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대장동 프로젝트는 사업적으로 성공적으로 종결된 것이어서 이에 투자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데 실제 자금 투자가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왜 숨겨야 했을까? SK그룹이 연루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이와 관련 화천대유는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대장지구 A12, B1 블록 사업 용도로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A라는 개인의 돈 291억 원을 빌렸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연리 6.9%의 291억 원을 화천대유에 빌립니다. 이 돈 갖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 키넨 파트너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다음이요. 예. 하지만 당시 키넨 파트너스는 자산 90억 원인 회사라고는 해도 우리은행 차용금 72억과 3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순자산이 거의 없고 자금 동원 능력도 없는데 400억을 빌려서 줬다는 거죠. 이건 뭐냐? 키넨 파트너스도 다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변호사는 키넨 파트너스의 소재지도 SK그룹과 관련이 있는 곳에 소재하고 있다. 400억이라는 막강한 현금 동원 능력을 갖춘 A라는 사람은 SK그룹과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뒤에 나옵니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좀 뭐랄까 좀 음흉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사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 사람은 권순일, 한 사람은 박영수 특검이었다는 거죠. 예, 법적인 이게 이제 합법과 불법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불거졌을 때 이제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권순일 대법관과 박영수 특검을 그래서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앉혀서 각각 50억 줬죠. 네. 지금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이제 사법 조치를 검찰에서 조사해갖고 지금 이제 법원에 넘긴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예.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인가요? 대법관이죠. 대법관. 예, 이재명 무죄 만들어준 사람. 검찰이 이제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권순일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재판이 지금 1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은 이제 판결 안 난 상태고요. 박영수 씨는 징역 7년을 받아서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역 7년을 받은 이유가 대장동 50억을 받아서가 아니고 대장동 50억 건은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그거 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별도로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7년 구속됐습니다. 뇌물죄로. 예. 권순일은 지금 이 50억 부분은 박영수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도 지금 이 50억 부분 관련해서는 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지금 50억 관련해서 50억 클럽 관련해 갖고 법원에서 계속 계류 중인데 원하는 만큼의 우리가 이제 바라는 만큼의 지금 진도가 안 뽑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음. 요게 이제 도표인데 보시면 제3의 민간 사업자에 흘러간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이제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이제 쭉 이름이 나옵니다.
뭐 다 하실 건 없고 박중훈 씨 아시죠, 영화배우? 네. 예, 박중훈 씨가 여기 10억을 태웠고요. 아이고. 예. 네. 그 다음에 요 키넨 파트너스 투자회사 요게 좀 핵심이고, 근데 이 사람 여기가 돈을 빌린 게 누구냐?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저기가 또 수상하네요. 최기원은 누구냐? 최태원 씨 막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키넨 파트너스는 최기원 씨가 이제 뭐랄까 지배하는 회사예요. 이거를 이제 그 재벌 그룹들은 이제 자기들 관련된 계열사들을 이제 공정위원회에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키넨 파트너스는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공정위가 최기원 지배한 키넨 파트너스가 SK 계열사 맞다 판단해서 자료 미조출한 거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러 숨긴 거죠. 왜 숨겼겠습니까? 음흉한 일을 했으니까. 예. 다음 SK 최기원 이사장의 똘똘한 투자, 청담동 옛 JYP 빌딩 매각해서 7년 만에 50억 차익을 챙겼다 하는 이제 기사인데 여기 가운데에 계신 요 분이 최기원 이사장입니다. 막내 여동생. 예. 예. 맨 왼쪽부터 이분이 이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동생일 거예요. 예. 최태원 회장, 최기원 이사장, 그 다음에 이제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 요 분들이 다 일가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회장, 이제 옛날로 자금 치면 관리. 예, 뭐 그런 쪽. 요게 이제 강남구 청담동에 있었던 옛 JYP 사옥인데, 요게 이제 JYP가 되게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언제냐면 이제 원더걸스가 미국 진출했다가 실패하고 해서 예, 자금이 되게 쪼달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24년인데 24년에 JYP가 빚에 시달리다가 이 건물을 팝니다. 76억에. 4억을 매각하고 보증금 10억에 월세 2,500만 원으로 바꿔갖고 여기서 임대차를 월세살이를 사요. 예, 월세살이 했어요. 그때 이 건물을 사준 사람이 바로 최기원, 최기원 이제 이사장 이제 뭐 그렇고요. 최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막내 동생이다.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이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SK그룹이나 그룹사 경영 일선에 나타난 적은 없다. 언론과 대중 앞에 나서는 것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은 최 이사장은 주식회사 SK지분 6.85%를 보유해서 주식 가치가 1조 1,000억 정도. 예, 국내에서 22번째 주식 보유입니다. 예, 뭐 그렇게 돼 있고 다음. 또 한 명이 이혁진입니다. 예. 이혁진. 1월 10일 날 이혁진이 죽었어요. 예. 옵티머스 사기 의혹 이혁진 도피 중 미국에서 사망. 매일경제 최훈민 기자가 보도한 거고요. 보시듯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사진, 조국하고 같이 있는 사진. 예. 5천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관련 횡령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됐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현지 시각 8일 날 사망했다는 겁니다. 예. 1월 8일 오후 1시 33분 뇌졸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58세. 이상하다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막 지금 탄핵 정국 이래 갖고 막 정신없는 틈을 타 갖고 막 죽어나가자. 예. 입을 이제 이 닫아야 될 사람. 오브라크를 채워야 될 사람들이 지금 한씩 죽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옵티머스 펀드 사건 사기 사건 난 이후에 금융감독원에서 출국 금지를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미국으로 유유히 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네요. 예. 차라리 감옥 가시는 게 그 안전할 수 있어요. 생명에는. 예. 당장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시발점이 옵티머스 1호 펀드를 설립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옵티머스 1호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직후인 2017년 6월 제일 먼저 누가 돈을 태워줬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파진흥원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투자받아서 설립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이 투자한다고 돈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막 투자해서 돌려막기를 막 했었고요. 그러다가 2020년 6월에 한매 중단 선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겁니다. 1조 2,600억을 모집했는데 이 가운데 7천억 원만 투자자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5,600억은
일반 시민들이 다 이제 손실을 봐야 되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5,600억이나 지금 해먹어낸데 금감원은 출국 금지를 안 걸었다는 거죠. 예. 옵티머스가 환매 중단을 선언한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혁진 대표는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 조사를 하기 전에 미국으로 이제 빨리 가라고 나가라고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됐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요. 넘어가. 예.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도 미국 체류 중인 이 전 대표 관련해서 범죄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상대 국가 조율 중이다라고 했지만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이 한양대 라인이에요. 이혁진이 임종석하고 대학교 때 서클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요. 예. 추미애도 한양대거든요. 그렇죠. 예. 김지현 대표는 한양대 89학번, 해외 도피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도 한양대 86학번이고 임종석도 아마 같은 86학번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77학번이에요. 예. 한양대 패밀리라는 거죠. 다음. 하지만 실제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금융정책 특보를 지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상호 전 의원과 같은 시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라고 이사로 활동하는 등 당시 여권 핵심 인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서다. 이 경문협이라는 데는 이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네, 북한에 그렇죠. 돈 퍼주려고 만든 데고요. 2006년에 경문협이 주관한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도서관 방문에도 따라갔다는 거고요. 예,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제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전략 옥션 받아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고, 예. 실제로 문정부 측 인사 다수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 이게 이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이름이었고요. 20명의 이름이 실명이 다 있었지만 조사를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덮었습니다. 예. 이 문건에는 청와대 실장, 비서관급 5명, 더불어민주당 인사 7, 8명을 포함해서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저기 뭐야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혁진. 예, 이혁진을 잡아서 검찰이 불어라 해서 불었으면은 다 들어갈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안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도 안 시키고 미국을 도피를 시킨 거고. 그래서 이 수사 자체가 이제 오리무중에 빠졌던 거고요. 특히 이진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이 이런 각종 비리 사건을 이제 그 책임지는 조직이 민정수석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던 그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청와대를 나왔는데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지분 9.85%를 차명으로 보유한 주요 수주였다는 겁니다. 정권 차원의 비리를 감찰하려고 만든 조직이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옵티머스 자산의 10%를 갖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1조 3천억 펀드를 만들어 갖고 그 중에 5,600억을 헤쳐먹었다는 겁니다. 야, 이건 뭐 도대체. 예. 이 이진아 씨는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런데 처벌 안 받았다. 묻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이진아 행정관의 남편 윤석호 변호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사이자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전담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라는 것 자체가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가 만든 관제 펀드였고 관제 펀드네요. 그 관제 펀드가 5,600억의 개인 손실을 끼친 겁니다. 이 문제를 이혁진이 미국으로 도피가 돼 있다가 사망하고. 예, 갑자기 올해 1월달에 사망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잘 쓰는 수법은 이제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수사할 조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적폐청산 이후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공판부로 전환하면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수사부서가 없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으면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해갖고 잡아서 와서 다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밝혀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죽었잖아요. 야, 참 엄청나네요. 예, 다음.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예. 야, 의문의 죽음사 뒤에 대기업과 관제 펀드가 총망라된 이게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네요. 예, 영화는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네요. 예. 영화보다 더하네 예. 스토리가. 예, 예, 예. 네. 박순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